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학부모님께 영희는 특목고를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한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성실성,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정서였습니다. 이 성실성과 공부 정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갖추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계획하고 계획한 바대로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공부한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해도 되고요. 또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잘 성장한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 성실성과 공부 정서, 어떻게 하면 성실성을 갖추고 좋은 공부 정서를 갖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실성은요, 3살에서 6살 사이부터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그리고 늦어도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초등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긴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초등 졸업 이후부터는 이 성실성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급속도로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의 개별 성장 발달 속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성실성을 갖추는 기준으로 초등 시기까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뇌 발달 과정 때문입니다. 이 성실성은요,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어떤 충동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자제하는 능력과 결부가 되는데요. 이런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이 초등 시기에 거의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 성실성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관성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그런 패턴을 따라가게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보면 이 시기도 많이 앞당겨져서 초등 저학년에 이미 상당한 성실성을 보이고 있어요. 저학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느냐?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줌으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1학년 아이들 줌 수업을 이렇게 참관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아직 집중력이 높지 않은 1학년이었기 때문에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이제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런데 단 몇 번의 수업을 보고 나서도 바로 아이들이 파악이 됐어요. 1학년 학생들은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성실하게 화면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책상 위에 다른 물건들을 올려놓고 이제 딴짓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차이가 이미 상당했고요. 결국 이는 학습 습득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실성 말이죠. 취학 이전에 이미 성실성을 갖춘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학습 격차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초등 이전에 이미 모니터만 보면서 수업을 해도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은 어떻게 그런 성실성을 갖추게 된 걸까요? 취학 전에 성실성을 갖게 하려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완결하는 습관을 갖출 때까지 가까이서 반복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한두 수저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놀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제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한 숟가락씩 넣어주는 것, 이 시기 성실성 형성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야 라고 명확히 말해주고요, 자리에 앉아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마치는 시간까지는 함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식사량을 채우고 잘 먹었다는 어떤 의사표명을 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매일매일 이제 입 닦고 잠자는 것, 외출 후에 돌아오면 손 씻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또 놀고 나면 물건을 원래 자리에 딱 두는 것까지, 이런 작은 일상에 해야 할 것들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과정이 취학 전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충동을 조절하고 성실성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과정을요,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때그때 부모의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습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성실성에 잘못된 영향을 줍니다. 다시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취학 시기 일상 안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완결짓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성실성이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자녀를 이제 키워본 부모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죠. 이게 뭐 안 한다고 떼쓰는 아이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하게 할 수 있을까? 성실성이 정말 좋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 뭐 스카우트도 하고 국악 관현악단, 학생 자치 활동 등을 하면서도 학습에도 높은 성실하게 매듭짓는 그런 성취도를 보이면서 완료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6학년 2학기 학부모 상담 때 이제 그 학생 학부모님께 우리 영희는 그 특목고를 준비해서 잘 해 나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과학 영재고와 유망 자사고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뭐 대학 입시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또 동시에 합격했고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이 초등학생 때 이제 면담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영희야, 너가 생각하기에 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완료를 할까? 너 언제부터 그런 습관을 갖게 됐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유치원에서요, 연극 발표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 준비를 그때 좀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학년까지는 어떤 주변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제 계속 유지했지만, 또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꼭 칭찬이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실성의 첫 출발, 내가 이걸 완료했더니 주변 어른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이런 외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완료한 상황을 보면 이게 아주 좀 사소한 것 같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건가? 보통 공부, 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할까 말까를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감성적으로 결정합니다. 즉,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을 지녔거나 안 좋은 감정을 지녔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공부 정서가 좋다는 의미는 이러한 공부나 학습에 대한 좋은 감정이 각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원래 타고난 게 아닌가요? 어떤 그들만의 공통된 그런 DNA나 공통된 어떤 성격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자, 제가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을 여러 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한결같이 다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떤 성격이 비슷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꿈이 비슷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성향을 지닌 것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찾아낸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바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정서적으로 책은 친근하고 재미있고 뭔가 호기심을 풀어줄 그런 물건이었던 거죠. 그 아이들에게 책은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공부 정서가 높았던 학생들의 학부모 면담했던 기록들을 따로 다 이렇게 빼놓고 쫙 펼쳐놓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학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공부 정서를 높였는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부모님들은 제가 면담 중에 기록들을 살펴보니 늦어도 3살 정도부터는 매일 자녀에게 다양한 동화책을 실감나게 읽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하루에 매일 최소 2시간 정도는 읽어주었다는 사실이었죠. 어떤 분은 태교 때부터 읽어준 분도 있었고요. 그럼 선생님, 취학 전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공부 정서를 높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 단순하죠. 예. 우리의 뇌는요, 처음 접한 것에 대한 감정을 거의 평생 가져갑니다. 특히 엄마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 아이의 뇌를 훨씬 더 많이 반응하게 하는데요. 책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이 엄마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실감나게 읽어줄수록 책에 대한 정서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각인되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좋은 물건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추후 어떤 교과서를 만나거나 문제집을 만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에 정말 좋지 않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대신 스마트 기기가 손에 쥐어지죠. 미취학 시기, 특히 미취학 시기 스마트 기기는 책에 대한 좋지 않은 감성을 줍니다. 바로바로 반응하고 막 영상도 보여주고 소리가 나는 그런 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뇌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반대로 동화책이란 그저 그림이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척 힘든 그런 감성적으로 좋지 않은 물건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거죠. 미취학 자녀에게 엄마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여주면 아마 지금은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제 자녀에게 억지로 공부하게 하느라 몇 배는 더 마음고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보호하려면 미취학 시기 스마트 기기 대신 엄마나 아빠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시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사실 30분 동화책 읽어주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죠. 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책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책 읽어주기 말고 공부 정서를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 없나요? 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 자꾸 다른 걸 찾으십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에 2시간 연속으로 하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20분 읽어주고 또 다른 놀이 하다가 또 한 15분 읽어주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정말 짬이 안 나신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잠들기 전에라도 꼭 읽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책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잠이 든 아이는 꿈속에서 동화책 주인공들을 만나요.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잠들기 전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책에 대한 긍정적 각인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엄마나 아빠가 어떤 책을 읽어주려는 그런 의도성을 내비치기보다는 그 시간, 잠들기 전 함께 있는 좋은 정서감의 한 표현 방법으로 책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잠들게 해주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정서감을 갖게 해주시는데 잠들기 전 책 읽기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아마 3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될 겁니다. 그 책을 보시면 공부 정서에 대한 것들 상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책이 출간되면 한번 그 책에 대한 이야기, 몇 토막 중요한 것들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요.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가정에 따뜻한 봄 기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